미국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나 프로그램,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컴퓨터로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진입장벽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매 대행으로 월 1억 5천의 수익을 내셨는데 처음에는 목표가 단돈 100만 원이었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 접했을 때가 유튜브에서 이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중에 하나가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뭐 사업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뭔가 본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서 애기 보면서 하는 그런 부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뭐 몇천 낸다, 뭐 1억 낸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좀 더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워낙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을 해보니까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왜냐면 다른 사업처럼 여러 가지 투자금이나 재고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부업으로서 진행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저도 이제 강의를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컨설팅을 해보면 이분은 잘 하실 것 같다, 잘 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알려드려도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이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의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자기는 내가 이거를 강의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배운 만큼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루틴이나 그런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의를 들으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강의를 듣는다고 다 잘 되면 모든 강의들이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강의를 이만큼의 비용을 내고 들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구매 대행 부업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요? 저는 제일 먼저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뭐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꾸준함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강의를 듣고 구매 대행을 시작했지만 구매 대행이든 다른 부업이든 시작을 하면 끝까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목표를 세웠다면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꾸준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부업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뭐 다른 게 유행하니까 다른 또 부업을 해보고 또 이런 게 또 유행하니까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그 꾸준함을 지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뭔가를 항상 구매 대행이든 다른 유튜브든 쇼츠든 부업을 시작했을 때 이거를 그래도 내가 목표한 것까지는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를 시작을 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매 대행은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그런 제품을 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마켓에 올리고 그게 판매되면은 그거를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판매가 되는 시점에 그 제품을 해외,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미국, 유럽 이런 곳에서 제품을 저희가 대신 구매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매를 주문이 들어온 건을 그대로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고객님의 주소로 보내드리는 대리 업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매 대행의 가장 메인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때에만 주문을 저희가 상품을, 제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또 투자금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자본이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보통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몰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프라인 경우에는 물건을 이제 자판에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가게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입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도,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노트북 하나,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봤자 들어가는 게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도 처음엔 있었고요. 그 정도의 컴퓨터 장비나 이런 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맞긴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뭐 몇백이라도 저희가 몇백만 원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주문이 들어온 금액을 결제를 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보낼 텐데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카드가 저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정산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투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들고 시작하셨나요? 저는 진짜 얼마 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부터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도 없었고 이미 큰 실패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동력 밖에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을 찾게 된 건데 저는 진짜 집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집에서 업무 체계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당연히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뭐 인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카드 한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보통 한 3,400만 원 카드 한도가 돼도 충분히 시작을 하고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300만 원의 그 카드 한도가 있더라도 충분히 그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 한 장,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0만 원을 벌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모든 수강생이 다 성공하나요?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 그 강의 들을 때 그때 강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처음에 딱 소개하시자마자 강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매 대행 강의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한 10분 중에 9분은 6개월 안에 그만둔다. 자기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지만 그렇게 하고 그 한 명도 1년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겁도 나고 왜냐면 저는 이거를 절실하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다들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주변에 제가 지금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동기분들이 거의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만큼 이탈률이 높고 저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이나 이런 재고 부담이 없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이제 자본금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들어간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거 돈도 안 들어가고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오셨다가 생각보다 시간 대비 그 노동 대비 금액이 작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나중에 많이 이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부업 중에서 꼭 구매 대행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가장 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리스크 없이 그다음에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구매 대행 시작하면서 처음 주문을 받았을 때 그때 기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았던 것 같아요. 운도 따랐지만 투자금이 없는 리스크 가장 크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돈을 벌고 있나요? 일단 구매 대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중국 구매 대행부터 시작을 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미국 구매 대행, 유럽, 일본 그 다음에 그 구매 대행 외에도 다른 이제 브랜딩 그런 구매 대행이나 여러 가지 구매 대행 관련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재고 부담이나 리스크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았고 지금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구매 대행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구매 대행을 처음 접하셨던 분들이 쉽게 이탈을 한다라는 거를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진입 장벽은 낮고 접근하기 쉽지만 결코 꾸준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보통 이제 수강생들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에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듣더라도 같은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은 올릴 수밖에 없고 같은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뭐 지재권 이슈라든가 특허 이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날라오기도 하거든요. 워낙 이제 중국에 가품도 많고 모제품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겪고 나면
또 이탈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그 구매 대행 중에서도 미국 구매 대행을 강의를 하고 미국 구매 대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말씀드렸던 지재권, 특허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저는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도 보통 이상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내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날라오는 지재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서, 경쟁 업체에서 태클을 건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받아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품질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중국에서 제품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어도 유지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일본 이런 쪽 구매 대행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강의를 그 당시에 듣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제 미국 구매 대행을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고 한 2, 3개월이 지나니까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랑 반대로 이거는 수익 자체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지질권 이슈도 훨씬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것들은 중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낮고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한 부업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구매 대행 위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제가 시작하던 시점에 아마존 쪽에서도 한국의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시작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출이 커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의까지 시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저는 만약에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대부분 중국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중국 외에 다른 그 경쟁이 덜한 나라에서 구매 대행을 시작한다면 그래도 좀 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자동화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가요?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무에서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튜브나 강의에서 딸깍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대비되는 만큼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AI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진 않거든요. 저는 AI를 도구로서 이런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툴로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시간이나 그런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노력 없이 그냥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AI가 사람 대신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화 툴은 그 자동화 툴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 저희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이거를 떠먹여줘야 될 만큼 이거 AI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하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직원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활용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자동화 강의는 걸러야 한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딸깍하면 다 된다라고 정말 쉽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딸깍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본 적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혹할 수 있거든요. 정말 딸깍하면 이 결과물이 나오고 딸깍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혹해서 빠져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자동화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 없이, 시간 투자 없이, 노동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는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AI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꾸준함? 이런 것들은 좀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구매 대행을 접근했을 때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이 부업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잘 매출이 나오는 그런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잘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그 공통점이라는 게 꾸준함,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거.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아무리 AI가 자동화되고 직원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꾸준함이 없으면 사실상 어떤
부업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직원도 지금 현재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AI도 잘 활용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반복 업무를 새벽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냥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래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매출액도 잘 만들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크게 느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의 진입 장벽도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나 노동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유연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 제가 지금까지 봐왔고, 제가 그 가르친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이제 50대가 넘으시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데 이메일도 가입하는 걸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빠르고 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좀 절실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나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운이 좀 따랐다고 생각은 해요. 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그 여러 가지 부업을 도전해본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잘 된 케이스고, 그래서 저는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느꼈던 절실함, 절박함이 커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실패를 크게 겪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되게 컸었어요. 저는 운도 따랐지만 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끝까지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썼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영역은 어디인가요? 대부분 다른 강의를 봐도 자동화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에 있어서 자동화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도 저도 그 AI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절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일반적인 구매 대행 루트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제품을 뭘 팔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뭘 팔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소싱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은 제품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소싱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광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그 뭘 팔아야 될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AI나 자동화 툴을 통해서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광고나 여러 가지 뭐 리뷰나 제품 업로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구매 대행, 뭔가 기획을 짜고 그 기획된 대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소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야만 정해서 하고 싶은 제품을 업로드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연계돼서 저희가 이제 제품 등록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동화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자동화 관련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자동화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그 확률상 많은 제품을 올리는 게 그만큼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처음에 구매 대행을 접했던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올리면 확실히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걸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자동화를 통해서 제품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수동으로 직접 제품을 올리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품, 그리고 좀 더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꾸준하게 제품을 업로드하면 누구나 다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판매자들의, 수강생들의 그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도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자동화에 의지해서 제품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런 판매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다 같이 AI를 쓰면 경쟁이 심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다른 경쟁 수강생들이 같은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계속 올릴 텐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수강생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강생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다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결국에는 다 우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강생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바닷물에 그냥 소금을 좀 더 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매출이 1억 이상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은 이런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강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많아진다고 하면 제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이런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이익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마진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이커머스 시장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꾸준하게 올리는 작업만 자동화만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도 지금 이제 뭐 구매 대행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마켓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물건을 사입하는 아마존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쇼츠나 아니면 뭐 블로그 이런 부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도 쇼츠 쇼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업무에 관련된 그런 부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양산형 쇼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AI를 활용하는 쇼츠가 아니라 쇼핑 자체를 쇼츠를 활용해서 이제 전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제가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쇼츠로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올린 걸 제 마켓에다가 연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쇼츠를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자가 김부장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이 너무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드라마를 몰입해서 봤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케이스처럼 저희 나이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다른 그런 부업이나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구매 대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회사 생활 외에 투자금이나 아니면 리스크가 없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구매 대행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작했던 것만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도전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구매 대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걸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리스크 없이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구매 대행 강사를 하고 있는 라이언 강사라고 하고요. 구매 대행을 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18년 동안 그 한 직장에서 해외 영업직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그런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퇴사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크게 들면서 여러 가지로 부업을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만큼 성공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이나 부업을 했다면 고생을 안 하고 순탄하게 사업을 했을 텐데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부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없는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나 퇴사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뭔가 처음 하기에는 또 두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뭘 하든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활동을 겪으면서 실패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부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 주변에도 저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같이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전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